세계는 지금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력을 동원한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가 경쟁하고 싸우는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쟁은 생존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물리학 법칙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입니다. 우리는 질량에 해당하는 국토와 인구는 적으나 가속도가 붙으면 새로운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속성장의 핵심은 테크 성장입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 모방을 통해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퍼스트 무버의 유일한 무기는 테크 성장입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를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체제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현재의 승리뿐 아니라 후배 세대들에게 과학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술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도 테크 성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공세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전부인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테크 성장의 핵심은 미래를 밝히는 5개 코어 테크의 발전에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여는 핵심 기술인 코어 테크를 사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뇌세포, AI는 신경 등 뇌의 중추 기능, 미래차는 손발, 배터리는 심장에 해당합니다. 바이오는 건강과 대사 활동이고 로봇은 궁극적 지향점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어 테크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투자하면 연관 기술로 확산돼 미래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양자, 우주산업 등 국가 전략 기술과 5개 코어 테크는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잘 조정해 더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 테크 성장의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려면 한국을 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폭격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 정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1위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전체 70개 분야 중 5개만 세계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별 1위 기업 수는 미국 24개, 중국 17개, 일본 7개로 우리는 더 많은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요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 부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먼저 재정비한 후에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장기 과학기술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필수 교육과정에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 혁신도시에 추가 과학고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서 말씀드렸던 대학의 학과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는 정책과 더불어 산학연 연구체제도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들겠습니다. 핵심 국가 전략 기술의 재정의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인데 미래차, 로봇, AI 등 코어 테크 분야를 추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서 R&D와 시설 투자 시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금융 활성화는 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모태 펀드를 현재의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액하고 기부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을 국가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외교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희토류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희귀자원 보유국과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ODA 연계 지원 등을 통해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테크 성장은 범위가 넓어서 큰 그림만 말씀드렸습니다.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중 미래차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고 다른 분야는 기회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성장이 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코어테크 중 가장 규모와 영향력이 큰 미래차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엄청난 일자리를 확보한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차로의 전환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은 세밀한 배려와 치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첨단 기술력이 모두 모이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 숫자는 적고 투자비는 많이 듭니다. 또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양대축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비쌉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급 초기 단계인 지금 여타 선진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조기업은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반도체, 배터리와 유사한 지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수출 산업화에 앞서 내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미래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취득세, 개별 소비세 등을 과감하게 낮춰서 구매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은 755만 대입니다. 노후차를 미래차로 교체할 때 대대적 지원책을 마련하면 환경 보전과 미래 전환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보급 확산을 위해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기존 자동차 관련 요금을 재편하고 국가 등 공공부문의 미래차 의무 구매 비율을 상향해야 합니다. 렌트카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을 추진해 미래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됩니다. 미래차 보급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아파트 내구현황 및 신축 아파트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고려하면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예상되는 친환경차 완전 전환 목표는 달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에 50% 이상의 충전 설비 구축이 필요하고 기존 주거지에도 충전 시설을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가 중국산 전기 상용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 충전 시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선 설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전국 2,000개 수준인 LPG 충전소 수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차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R&D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미래차 부품은 수익성이 낮고 가격도 60 내지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래차 부품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평균 3 내지 6년에 걸쳐 13억 원이 들고 그중 17.8%만 수익성이 나온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선 미래차 부품업체에게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을 실행하겠습니다. 공공연구 분야, 완성차 업체, 중소기업이 동반해 기술을 개발한 산학연 합동연구체제를 미래차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부품업체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납품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후방 산업을 포함할 때 177만 명이 종사하고 200조 원 가까운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10% 이상, 세수의 12%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나오는 핵심 산업입니다. 미래차로 갑자기 전환될 경우 일자리 축소 등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미래차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까지 감안하면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육성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